포항 시내의 한 의료원. 이곳이 민지 씨의 일터다. 무엇은 도와드릴까요? 네, 요거는 아까부터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가 도울 일은 없는지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는 민지 씨. 그녀는 올해 3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이제 일한 지 2달째가 됐다. 문화도 틀리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본인이 노력해서도 안 되는데 진짜 응. 제가 시험하기 전에 2주 아니면 3주 계속 책만 봤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밥하고 그릇 씻고 아기 밥 다 묶어놓고요. 그럼 신랑이 그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통역도 해주고 이랬겠네. 다문화 가정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민지 선생님 와가지고 같이 이제 근무를 이제 하면서 이래 보니까 솔직히 그 지금 뭐 두 달 좀 밖에 안 됐는데도 뭐 오래 이렇게 됐는 것처럼 그렇게 잘해요 일을. 센스 있게.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차트 찾는 일도 이젠 나름의 요령까지 생겼다. 일을 익히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다는 민지 씨. 서툰 한국말을 타고난 센스와 노력으로 극복해가는 중이다. 일단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 점에서 많이 힘들어하고요. 지금 잘하는 건 혈압 재는 거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녀가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어르신들을 도울 때. 170 나왔어요. 네. 혈압 정상입니다. 잠깐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제가 호박하고 안내해드릴게요. 수납까지 일일이 챙겨드리며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을 쓴다. 원래 베트남에서 간호사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생활 너무 집에 가족은 사람 현재들이 많잖아요. 공부 더 가고 싶은데 못 하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는 간호조무사 나는 마음 그러구나. 공부해야겠구나. 제가 마음 착하가 봐요. 아픈 사람 보면은 제가 눈물 흘려요. 민지 씨가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남편 경중 씨의 덕이 컸다. 아내의 꿈을 위해 경중 씨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네, 왔다, 여보. 왔어요. 너무 피곤했겠다. 땀이 오고. 남편을 보자 투정부터 부린다. 병원 일 힘들었어? 짜증나고 피곤해. 어제 잠 못 자도 잠이 와요. 내가 없어서 잠 못 잔 거야? 아이씨. 집에 왔잖아. 시끄럽잖아. 정신도 없어. 애들 소리를 좋게 들어야지. 와자고 짜증내요. 피곤하면 다 그렇다. 솔직히 애들이 커가 나가니까 솔직히 제 월급으로 좀 힘든 걸 느끼긴 느껴요. 그러니까 뭐 같이 맞벌이하고 뭐 서로 위해주면서 뭐 그래서 한다 싶어. 그리고 이제 직장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한국 그런 뭐라고 풍습이나 이런 거 따라갈 거고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몸으로 느끼는 게 더 안 나았겠어요 싶어가. 그게 뭐 중장비 부품 회사를 다니는 경중 씨는 교대 근무를 한다. 이번 주는 아내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이 그의 출근 시간. 양부치고 두 아이는 엄마가 집에 온 것도 모르고 노느라 정신이 없다. 민지 씨가 한창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사랑해. 재밌게 놀고 왔어. 어머야. 오빠 이제 밥 먹자. 아이들과 감격의 상봉을 한 것도 잠시. 이 또래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올해 5살인 진목이는 알아주는 말썽꾸러기다. 여보야, 밥 먹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이제 안 주니까 우리 빨리 먹자. 누나한테 말아. 엄마 잘 먹었는지. 사줄까? 소고기만 먹을래? 그래 앉아라. 아이들 밥 먹이는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다. 자, 이쪽. 나 완전 조금. 이거는 제일 작잖아. 이거는 크잖아. 아니 큰 거 먹어. 그렇지. 아빠라도 옆에 있으면 좀 나으련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혼자 아이 둘을 보는 일이 여간 힘에 부치는 게 아니다. 자, 이거 무슨 말? 이제부터 만섬장 끓여야 만화 끓여야. 조금 나와서. 야, 순서 따라. 누나 먼저 하고 지금 뭐 해면 돼? 지가 남은다. 니는 동생 누나 먼저 태어났잖아. 나는 먼저 태어났다. 그러면 니 몇 살? 아, 누나는? 이거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어? 나가. 내가 아, 아이기 키우기는 힘들어요. 힘들까요? 힘들죠. 근데 그건 내 자식이니까 행복하고 재밌어요. 남은 자식도 이렇게 안 시켜주죠. 그날 밤 예쁘게 써야지. 날씨가 7살인 재화는 한창 한글을 배우는 중이다. 재화의 한글 공부를 봐줄 때면 민지 씨는 늘 조심스럽다. 혹시 잘못 가르치면은 재화가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나 외국 사람 하니까 발음 제대로 못 하고 글자는 아직 많이 몰라서 애기한테 제대로 못 가르칠 테니까 당신들 좀 도와줘.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애기 아빠가 다 옆에 있어서 공부해줘요. 민지 씨도 빨리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19 어린 나이에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한국에 시집 온 민지 씨. 시집 오자마자 임신을 하는 바람에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지 못했고 그 덕에 말이 느렸다. 말이 안 통하니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만성 두통을 달고 살아야 했던 나날이었다. 많이 외롭죠. 가족은 멀리 끝나고 그래서 매일 울어요. 밤에 자기 전에 9시쯤 계속 눈만 흘러요. 눈물. 울고 싶지 않아도 눈가 툭툭툭 끓어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매일 울으니까 남편 제보고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라. 나가 마음 아플까. 그러면 나 니한테 어떻게 해주는 안 울을 거야. 아니 그냥 나가서 조금 시간 조금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 안아주고 알았어 울지 마라 내가 잘해줄게. Có đi mẹ vẫn con đi. 그 어려움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랴. 그래도 늘 한결같았던 남편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좋아하는 트로트를 들으며 그토록 꿈꾸던 곳인 병원으로 향하는 시간. 출근할 때면 그녀는 늘 설렌다. 민지 씨가 선배 간호조무사에게 매일 확인을 부탁해 함께 보고 있는 참이다. 노후방문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설문조사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아직 어려워요. 한글은 아직 다 모르니까 어려웠어요. 가슴이 좀 짠하죠.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19살에 시집 왔다 그랬지. 19살에 시집 와서 그래 지금 벌써 애 둘이 7살, 4살, 5살. 동생이라면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어요. 점심시간. 물회로 유명한 고장 포항답게 점심 메뉴는 회무침. 헌데 민지 씨만 혼자 라면을 먹는다. 네가 우리한테 베트남 음식 먹으라 그러면 똑같아. 니도 도전해봐. 그래 한 대만 먹어. 조금 난생 처음 회 먹기에 도전하는데 맛있어? 어때? 진짜 냄새 안 나네요. 아니 민지야 베트남에 회 없어? 회 없어요. 진짜? 생선 같은 거도 안 써요? 닭고기 좋아해요. 그런 거 아예 예. 아 닭을 좋아한다고? 육류, 닭고기 이런 거 좋아해요. 생선 있는데 생선처럼 안 먹어요. 생거. 이렇게 안 하고 생거 안 먹어요. 뭐든지 한잔 하든지. 이들은 민지 씨에게 뭐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 후에 민지 씨가 향한 곳은 한 학원. 네. 민지 씨는 이곳에서 혼자 한국어 수업을 받는다. 맛있습니다 해도 되고 맛있습니다 해도 그렇게 이제 되는. 병원 근무 때문에 다른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 다행히 학원 측의 배려로 1대1 수업을 받게 된 것이다. 제가 앞으로 간호조무사 일 잘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말을 문법과 발음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우한테 부탁해서 신우가 여기서 소개해 주셨어요. 민지 씨는 빨리 한국어를 능숙하게 해 병원 일을 더 잘해내고 싶다. 바쁜 와중에도 한국어 수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며칠 뒤 주말. 주말이면 을에 가족들이 함께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시어머니 댁이다. 과수원을 하고 계신 시어머니. 너희들 다리바닥 안 잡고 있어. 내가 잡고 있다. 민지 씨는 시집와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살다가 3년 전 시내로 분가를 해나간다. 어머니는 며느리 잘하냐고 물어줬나? 며느리가 잘하느냐고 묻는다고? 네. 며느리 잘하긴 뭐 잘하노? 일하는 것도 옷을 입고 손을 입고 막 모자 쓰고 하면 되는데 저래봐가 그렇게 저래봐가 하는 거는 좀 하면 지도 몸이 안 붙어지고 나도 시기가 그하고. 농사는 몇십 년 지는 거 이렇게 못 가나? 4년을 함께 살았어도 민지 씨는 과수원 일에는 영 재미를 붙이지 못했다. 아니야, 그래 묶어가 안 된다. 넘어져요? 그래 묶어 안 된다. 몇 개 넘어서 잘 하지만 안 한다 하니까네. 그래 내가 나쁜 며느리라 하지. 어머니 엄마 3년 4년 엄마 같이 사는 거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니 고생 뭐 했는데? 아이 별꼬라지도 하고 옳다 비켜봐라. 나는 지 아시면 안 시겠는데. 아 어머나 안 시키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하잖아. 그 계속집이 있었나요? 알잖아. 일은 못해도 말은 잘하는 며느리다. 다이어트 왜 하시죠? 불필요한 건 빼고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마이 보험 체크. 민지 씨가 처음 한국 생활을 시작했던 이곳. 분가를 했어도 주말에는 꼭 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낸다. 말안 듣는 것도 없어요. 갓 시집 왔을 때부터 민지 씨는 당찬데가 있었다. 처음에 와가지고 와요. 말은 뭐 하고 지가 걸러서 돼지고기 사오라 하고 돼지
껍데기 사오라 하고 그릇 써가지고 그래가 식인데 또 해다 줘놓으 지가 요리해가 먹고. 근데 그렇게 세월이 가고 그래 또뭐 친정 가고 싶다 해가 친정을 보내가 또 며칠 갔다 지는 지 나름대로 마음 풀고 또 그거 얘기 다 해야 한국 머리를 좀 시켰지. 왜 베트남 보내요? 한국 며느리 중매도 야 안 해보고 뭐 갔는데 36세 갔는데 뭐 그때 뭐 일찍 가는 거지 한국 아들 지금. 당신 왜 베트남 가는 거야? 생각 많이 해봐라. 네? 나가 좋았었는데. 보통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앞에서 조심하기 바쁠 텐데 가릴 것도 감출 것도 없는 민지 씨. 속 시끄럽까. 이 버릇 없어 이거 되나 이거. 원래 처음 한국 와서부터 좀 저렇게 좀 내가 길을 쌓아놨대 너라는 거뭐 팍 죽여야 되는데 팍 죽여가지고 네가 지금 안 죽을 만치 살아라고 해야 되는데 길을 살려놓으면 이게 막 내 위에 올라선다 자꾸. 그래도 뭐 지금 아니 왜 안 올라가요? 올라서도 내가 끄집어 넣어야 되는데 가만히 크라고 놔놓으면 아니 이런 거 없어요. 어머니 항상 위에 올라가지. 어머니는 엄마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편하고 좀 아니면 맨날 어머니 무서우면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요. 네 알았어요. 엄마 싫어하잖아요. 야 마누가 한질 묵제요 가마보이. 참말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10년 있어봐라 어머니는 말도 못 할 텐데 큰일이지. 고부 사이가 아니라 사이좋은 모녀 같은 두 사람. 예나 지금이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우리 딸은 오히려 성질이 무뚝뚝해가 엄마라 하는데 내한테 별로 그래 하거든요. 근데 요는 자체가 성격이 아람시러 보니까 지가 잘하니 또 내가 믿을 리가 있나. 안 믿고 또 저게 그래 우리 가정 하나 보고 왔는데 누를 그래 우리가 안 받아꾸리면은 지가 마음을 어디 붙이노. 그래 내가 뭐 딱 눈에 거슬리면 한번 안차가 이야기는 하는 거는 해도 뭐 해주는 거는 귀여워할 때는 또 해주고 아닌 거는 또 안차가 얘기를 해야 지도 바른 길로 나가야지. 그래가 가리키고 하면.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깊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바쁜 시어머니. 아이들도 할머니 댁에 오면 할 일이 많다. 도시와는 달리 놀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다. 나 2개 잡았다. 아빠 얘 죽었다. 누나의 뒤질세라 몇 개야? 1개. 한 마리. 얌전하게. 제 엄마도 닮아, 제 엄마. 벨라. 오늘은 민지 씨도 작업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나왔다. 알아서 사과 꼭지 따는 일을 맡는 민지 씨. 이렇게 경중 씨와 함께 있는 것도 오랜만이다. 두 분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네요. 네, 같이 일하면서 이야기하고 힘들 때는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사과를 따는 건 시어머니가 전담한다. 시어머니는 10여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쭉 혼자 과수원을 맡아오셨다. 도움 되죠. 도와주면은 그날 일하는 날은 해보면 얼마나 쉽고. 근데 혼자 하면은 이거 아침에 따면은 오후에 뭐 3-4시가 할 뻔한데. 손이 하나만 더해져도 일이 훨씬 수월한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같이 하자 먼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집에 있을 때 내가 시키지만도 집에 없을 때는 뭐 지금 나름대로 뭐 또 바쁘고 해 뭐 알라 있고 뭐
하려면서 뭐 어떻게 해도 저거 오지만은 또 저것도 기회 맞추고 자꾸 하는 거 조가락하진 안 하잖아. 일 안 하고 돈 쓰면 좋다 해도 일하자 하면 인사이 좀 찌부러지대 그러가는 내가 시키는 게 낫다 싶어요. 민지 씨 부부가 거드니 일이 척척 진행된다. 근데 농사하면은 왜 하기 싫어 알아? 하기 좀 많이 먹잖아. 그러고 피부도 시까먹고 덥고 그랬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농사 많이 짓는잖아요. 제가 맨날 같이 하니까 많이 해봤니까 여기 와서 하기 싫고 햇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고 그리고 덥잖아요. 엄마는 힘들어요. 농사 짓는 게. 그래서 안 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다른 인 그 많이 있잖아요. 그 찾아서 인해서 건 벌으면 되죠. 무조건 농사 지은 게 건만 벌어 알잖아요. 회사든지 식당든지 햇빛 안 받으면 좋아해요. 피부 새까맣고 먹기 싫어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제만 그래 아니고. 때론 철부지 같은 데가 있는 어린 아내에게 불만이 생길 때도 있지만 경중 씨는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편이다. 고집만 안 부리고 고집도 부릴 때 부리는데 너무 억세게 부리니까 그런 것 좀 건치고 하기 싫어도 하려고 그런 걸 표현해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직선적으로 해버리는 말을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지 뭐. 딴 큰 건 없죠. 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많으니까 또. 그날 오후 어디론가 외출 준비를 하는 가족들. 일하느라 땀도 많이 흘렸겠다.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바닷가에 왔다.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를 나온 것도 오랜만. 바다를 보자 제일 신난 건 다름 아닌 민지 씨다. 단숨에 깊은 곳까지 들어간 민지 씨. 저 깊이 들어가서 신경 쓰여 주겠구만 하냐. 걱정하는 시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민지 씨는 노느라 정신이 없다. 뭐야, 저거 참 그거 어때? 일로 나와가 놀아라. 참냐 그거 어때? 깨보면 재밌어요. 두 아이의 엄마라지만 이제 겨우 26. 왜 놀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기회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럼 휴가 때 보면 하루 1박 2일 내가 가기는 한 번씩 가요. 뭐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이제 놀아주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크게 뭐 같이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게 참 딴 친구들에 비해 그래 못하니까 좀 아쉽죠.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온 민지 씨. 이렇게 신나게 놀고 나면 그간의 스트레스는 단번에 날아간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아이들이랑 같이 노니까 엄청 재밌어요.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짊어진 삶의 무게. 때론 그 무게가 버겁기도 하지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난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 시작된 일상. 베트남에서부터 지녔던 꿈을 이룬 민지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설렌다.
오늘은 또 어떤 환자들에게 민지 씨의 에너지를 나눠주게 될까? 저는 계속 아픈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병원에 오래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편과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